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이 눌림이 좀 발생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4시간봉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의 고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올라오는 고점을 쭉 연결하면 여기에 딱딱딱딱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맨 처음에 여기서 리테스트를 휩쓸어 나오고 올라갔다라고 봤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음봉을 줬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통 이때처럼 진짜 수건 짠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보통 그런 식으로 수건을 짜는데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홍 색깔 선을 그어놓은 이유가 아마 한 번 더 빠지게 되면 여기에 선을 터치하면서 저점을 한 번 더 갱신을 하는 형태로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5월 1일 날 근로자의 빔으로 나왔던 그 저점까지는 아무래도 깨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저점이 오더라도 여기 정도에서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시간이 결국 해결해 주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우리는 반감기가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감기가 오면 지금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굴 원가가 이제 92,000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이 68,800달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참 비트코인은 저평가예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항상 매 시즌 반감기마다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 2020년도에도 그렇고 반감기 때 보면은 이때가 반감기였거든요. 5월 달에. 근데 이때도 보면 코로나 빈 맞고 이제 회복을 하긴 했지만 이때 막 횡보하면서 박스권을 그렸는데 이 박스가 비트코인 기준으로 봐도 생각보다 박스가 커요. 범위가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고점부터 저점까지를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19%가 된 데도 있고 여기서 고점부터 저점까지 연결하는 것도 14% 이런 식으로 되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감기가 왔다 그래서 바로 올라가지는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횡보 구간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5월부터 7월까지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된다면 10월까지니까 거의 2달에서 길면 5달까지도 횡보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때는 조금 지금이랑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좀 ETF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신고점을 빨리 찍었다. 여기를 신고점을 빨리 도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사이클이 이때보다는 좀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 구간 정도나 아니면 뭐 조금 더 우리가 2016년 이런 데를 보면은 또 그런 자리들도 있고요. 보시면 비트파이넥스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보면 이제 여기서 2013년에 이뤄진 고점을 이 구간에서 테스트해서 내리막을 타고 그다음 신고점을 살짝 찍고 또 떨어지는 그런 과정에다가 반감기는 이때가 여기서 반감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반감기 이후에 한 번 더 떨어지는 그런 구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가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이 전부 다 약간 짬뽕식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또 그런 공포심이 오거든요. 요번에 5월 15일 날 부처빔이 또 올 거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근데 지금 장세도 좀 애매한 부처빔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막 계속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막 되게 뻐드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한 번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테스트를 연장하는 선에서 끝나고 올라가지 않을까, 결국은 그런 생각이 들고, 올라간다 그래도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가정보다는 생각보다 빠르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박스 안에서 놀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그 시점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가 반등을 주더라도 음봉으로 세게 받고, 반등 좀 줬다가도 눌림 주고, 반등 좀 줬다고 해도 눌림 주고, 이게 길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이런 무빙 속에 필요하게 하고 길들이게 해서 돌파를 해도 어차피 떨어지겠지, 눌림을 기다리자라고 할 때 오히려 계속 올라가면 여러분들 결국엔 이런 자리에서 사고 또 사자마자 떨어지는, 그러면서 또 팔면 올라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매수 자리를 권해드린 것들도 전부 다 이런데 거나 여기거나 이런 자리들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눌림목을 보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거고, 나중에 되면 이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진짜 사람들이 못 잡는 구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잡아놓으면 이게 올라가는데도 푸근하게 보고, 눌리면 아이고 눌리는갑다 하고 또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또 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견뎌내기 위해서는, 견딘다는 표현도 웃겨요. 이건 그냥 상승장에서 늘상 있던 일이에요. 항상. 근데 올해는 유독 이례적으로 ETF가 되면서 양봉이 하나 더 떴기 때문에 7개월 연속 양봉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일종의 부작용이란 부작용, 그러니까 눌림목이라는 게
더 강하게 생기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관성이라고 해석을 하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여기서 쉬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5월이나 6월 달에 상승장 고점이 안 나오는 것이지 7개월 연속 양봉이었는데 9개월 연속 양봉까지 떴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오르고 2개 오를 때쯤이면 아마 끝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시즌이. 근데 조기 종료의 가능성이 일단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요번에 조정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거고 만약 이 박스권이 더 길어진다라고 하면 뭐 7월 이상으로 간다 그러면 정말 19만 달러, 20만 달러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2025년으로 사이클 고점이 넘어가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5월, 6월 정도까지 좀 조정이 온 다음에 7월부터 박스권 돌파하면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연말에 불장이 오지 않을까, 고점이 끝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은 한 17만 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일단 보고 있는데 되게 나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조회수 안 나오는 이유는 얼마까지 간다에 대한 부분을 뭐 얘기를 안 했다는데 제가 얼마까지 간다는 얘기를 안 했나요? 하거든요. 그냥 지친 거예요.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저는 항상 올해 뭐 연말 정도로 보고 있다. 연말 정도로 보면 한 12만에서 17만 정도 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고 하는데 이게 뭐 되게 약한 가격이 아니에요. 지금 비트코인이 2배 그리고 17만이면 거의 3배 가까이 여기서 오를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얘가 여기서 지금 18,000에서 6만까지 가는 동안에 알트들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알트장이 시작도 안 했어요. 대부분의 알트 오른 게 아니거든요. 몇몇 섹터들에서 알트들이 많이 오른 거기 때문에 보면 도미넌스가 너무 높아요. 도미넌스가 너무 높고 이 도미넌스를 결국은 어느 지점이 돼서 낮아지는 시점이 올 건데 이렇게 되면 이 30%대나 혹은 40% 초반까지는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2배 가까이 여기서 오를 가능성이 있고 2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얘가 낮아지려면 그럼 알트들은 비트보다 훨씬 더 많은 퍼센트로 올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엄청 큰 거예요. 근데 못 참을 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옛날도 아니죠. 코인이 요때 있잖아요. 요때 박스권일 때. 2023년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의 나스닥을 보잖아요. 나스닥을 한번 볼게요. 4월부터 10월까지. 자, 4월부터 그 다음에 10월까지 요때 보면은 나스닥이 혼자 미친듯이 오를 때가 있었어요. 미친듯이. 그때 비트는 오히려 횡보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차피 코인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간 대비 상승률 나중에 따지고 보면 코인이 훨씬 더 많이 올라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럴 때 시장 떠나면 나중에 다시 올 때 훨씬 더 높은 자리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너무 리스크가 크다. 이제 투자하는 사람 입장은 그게 아닌 게 나는 그 대박을 노리고 비트코인 들어왔는데 이건 무슨 주식보다 적게 오르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결국 코인이 더 오르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나스닥은 거의 회복을 다 해가고 있어요. 보시면 이 고점의 부근에서 보면은 거의 다 회복이 됐어요. 나스닥이. 그리고 골드, 금을 보더라도 많이 올라주고 있거든요. 근데 비트만 지금 제대로 못 오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자, 그러면 이 괴리는 나중에 되면 다시 비트가 올라가면서 맞춰요. 그리고 더 아웃퍼폼을 합니다. 그러면 이 횡보 구간이 더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박스 구간이. 왜? 이때도 그랬으니까. 이때도 나스닥 오르고 막 그랬는데도 비트 혼자 막 이 박스권 그리면서 혼자 막 난리치고 있었거든요. 지루하게 만들고. 근데 그 기간이 끝나니까 자리를 안 줘요, 얘가. 자리를 안 줘요. 3만에서 그냥 7만까지 그냥 바로 올라버려요. 그렇죠? 물론 뭐 이 정도 쉬어가는 구간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멘탈 잡는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항상 이랬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텔레그램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이때 제가 기술주 얘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기술주 시간이 다시 올 거다. 제가 거짓말 치는 게 다 남아있잖아요. 기록 그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테슬라는 좀 모르겠다 저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나 특히 엔비디아는 진짜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근데 저는 코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주식을 했다면 이걸 샀을 것 같은데 코인을 했기 때문에 나는 랜더를 살 것이다. 그리고 알비브를 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더 올랐잖아요. 이 기간 대비 수익률을 보면은. 근데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도 주식에서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총 1등이 되고 엔비디아는 역대급 핫한 주식이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때는 기술주를 얘기하는 게 약간 미친 사람 급이었어요. 이때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럴 때가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시즌 종료를 얘기하고 있고 근데
근데 주기를 얘기해도 야 이번 주기는 다를 거야. 항상 그렇기 때문에 주기가 계속 반복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과정을 꼭 넣어요. 그리고 특히 애들은 이번에 미국 쪽 애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운전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그 심리를 갖고 노는데 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어렵고 피곤하고 지치고 하겠지만 멘탈을 잡아라는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매물대를 잘 쌓아놓으면요. 나중에 여기를 돌파했을 때 이 자리는 굉장히 탄탄한 지지 구간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7년도의 사이클을 좀 봤을 때는 여기죠. 중간중간에 얘도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그러다가 그냥 끝나 있어요. 근데 뭐 하다가 떨어지면 그럼 그렇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저점이 계속 높아져 있어서 나는 계속 못 잡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차피 현금 비중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딱딱 30% 유지하고 뭐 하고 있으면 뭐 내가 좀 더 불안하다 그러면 50% 맞춰놓고 나머지 50% 정도는 코인으로 해놓으면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 무빙이 되겠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파동을 제가 잘 보진 않지만 파동 관점에서 봤을 때도 20만 달러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엄청나게 가파르게 각을 해놨는데 항상 그 비트코인의 마지막 사이클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고각으로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르다가 끝나요. 근데 지금 이게 고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횡보를 해주고 다시 올라가주고 조정 주고 올라가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데 이게 거꾸로 된 차트예요. 뒤집어 놓은 차트인데 항상 이게 뭐냐면 신고점을 뚫을 때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1년에 나왔던 이 신고점 라인에서 우리가 뚫은 다음에 리테스트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포물선 형태의 차트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이 고점을 가본다라고 했을 때는 14만에서 24만의 사이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인데 일단은 저는 아직까지도 2024년 연말의 고점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관점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 횡보가 더 길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년 넘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세금을 1년만이라도 유예해달라라는 그런 청원이든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그걸 박차를 가야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만 해결되면 저는 정말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고 너무 좋은 장세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스권이 끝나면 이렇게 풀플래그 형태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얘가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건 뭐냐면 이 저점을 깨주면은 뭐가 나온다? 저점을 깨지 않든 뭐 깨든 뭐든 간에 이 RSI가 좀 더 낮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뜬다라는 거. 상승 다이버전스 형태로 뜨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은 모습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건데 지금 이게 며칠 안 남았어요. 이 반감기 위험지대가 되는 게 보시면은 요 구간이 그 보라색 영역이 좀 떨어지는 구간이거든요. 빨간색 영역도 좀 있고 근데 이걸 조금만 우리가 더 버티면 이 위험지대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반감기가 끝나고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 이미 저점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시간을 좀 더 버텨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든 뭐 온갖 그 악재들 뭐 버드 같은 게 형성이 됐을 때 우리가 이 부분만 조금 잘 넘기면 그러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버텨주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미넌스 너무 높아요. 고점에서 한 번도 높은 적이 없었어요. 항상 고점에서는 도미넌스가 이런 구간을 오기 때문에 지금 아직 내려갈 거에 남았고 그렇다는 건 비트코인이 아직도 올라갈 영역이 남았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게 제가 연말 고점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게 연말까지예요. 12월 달에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리터 승인되는 것도 보면 계속 미루다가 갑자기 승인이 됐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얘네들도 다 미룬 다음에 12월이나 아니면 뭐 11월이나 이럴 때 갑자기 승인이 되면은 우리가 2021년도에 그 ETF 승인이 나고 선물 ETF가 최초로 승인이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점이 나왔거든요. 그처럼 이런 형태도 뭔가 시나리오상 가능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기관들은 보유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그렇죠? 블랙록 BIT와 아크쉐어스 RKB의 최대 보유자로 나타났다.
얘네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거, 헤지펀드가. 그래서 GBTC도 갖고 있고, 그쵸? GBTC는 5대 보유자다, 뭐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루브리 캐피털, 시메트리 이런 애들이, 그쵸? 이제 아까 전에 브레이스 브리지 캐피털과 다르게 또한 다른 회사들이 루브리 캐피털, 시메트리가 1.13억 달러의 블랙록 ETF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스트리트,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 원한다. 얘네도 진짜 큰 회사거든요. 진짜 큰 회사예요. 그쵸? 얘네들도 시장 진입을 원한다.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이례적인 규제 때문에 우리는 뭐 물러났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관심이 있고 시장 진입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개미들이 그냥 막 혼란에 빠져 있고 진짜 막 겁을 내고 있고 이럴 때가 사실 대놓고 얘네들은 매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현물 ETF를 보니까 11일에 순유출이 있었지만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레이스케일에서 많은 순유출이 있었고 다시 블랙록에는 유입이 되고 있어요. 얘네들이 멈췄다가 다시 유입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피델리티에도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홍콩도 여전히 유입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뭐 장기적도 아니에요. 그냥 몇 달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만 잘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진짜 행복한 일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가 그냥 힘내라고 해드리는 말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2020년도에 반감기나 뭐 코로나 빔이나 이럴 때 제가 시장을 떠나 있어봐서 아는데 잠깐 그때 저는 업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비전을 갖고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때도 저한테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많았어요. 반감기는 강력한 재료다. 코로나빔 이거 그냥 블랙스완이고 그냥 일시적인 거다. 월봉으로 보면 많이 말아올렸다. 지금은 사야 된다. 그때마다 저를 계속 막았던 거는 반감기 돼도 별거 없네. 당장 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RSI 상으로 봤을 때 일봉이 다시 과매수로 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 너무 계속 면밀하게 보다 보니까 매수를 못 해가지고 점점 내가 봤던 가격들 이 가격에 내가 살 수 있었는데 못 샀던 그런 기억들 때문에 계속 못 사다가 나중에 엄청 비싸게 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단순히 멘탈을 잡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비트코인은 항상 그래왔어요.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이런 말 들으면 너무 무책임해 보이고 야 이번엔 또 그런 게 어딨냐 항상 세상 바뀌는 건데 라고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사이클이 그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좀 외출할 일이 있어가지고 좀 영상을 못 올렸는데 오늘은 일단 영상 올렸고 밤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 되면 뭐 내일 또 영상을 찾아뵙는 걸로 하겠고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